자, 오늘 이제 11월 3일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제 월드 시리즈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월드 시리즈 4차전에서 정말 메이저리그의 역사에 남을 정말 피칭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4차전 필라델피아의 홈구장인 티티즌스 뱅크파크에서 열린 경기였는데 네. 휴스턴이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5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합작 노히터를 하는 이 압도적인 투수력을 보여줬었죠. 맞습니다. 이 선발 투수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를 비롯해서 이 4명의 투수들이 합작 노히터를 달성을 했는데요. 이 하비에르 선수의 오늘 경기 정말 빼어난 피칭, 이 얘기부터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이닝 동안 볼넷 2개, 탈삼진 9개를 잡으면서 97구로 이 무실점 피칭을 펼쳤죠. 노히터 피칭을 펼쳤는데 사실 포심 슬라이더 두 가지 구종으로 이 상대 타선을 뭐 거의 압도적으로 잠재우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규 시즌에도 하비에르 선수가 이 투피치 투수로 잘 알려져 있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이 선발 투수로서 이 투피치라는 거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경기를 풀어 나가는 게 하비에르 선수의 이 호투 비결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심 패스볼은 이 메이저리그 평균보다 살짝 높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93.4마일을 기록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상하 무브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투수들의 공보다 덜 가라앉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마치 공이 떠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스윙 무브먼트보다 3인치 정도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타자들이 스윙을 했을 때 헛스윙 또는 공의 밑둥을 치면서 배트 위쪽에 맞으면서 내야 뜬 공 또는 약한 뜬 공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패스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패스볼과 구속 차이가 큰 대신에 움직임 역시 큰, 그러니까 느리지만 다 큰 슬라이더. 최근에 다저스 투수들이 장착한 스위퍼랑 굉장히 비슷한 구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종 역시 이 패스볼과의 구속 차이가 거의 13마일 가까이 나고요. 거기다가 이제 좌우 상하로 떨어지는 움직임도 기본적인 슬라이더보다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타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슬라이더, 일반적인 패스볼로 생각하고 접근을 했을 때는 헛스윙 또는 범타로 물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들을 오늘 던졌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보셨으면 뭐 다들 아셨겠지만 이 하비에르 선수가 높낮이를 또 잘 활용해 가면서 피칭을 또 펼쳤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퍼를 상대로는 뭐 첫 타석, 두 타석에서는 패스볼 위주로 한다던가, 그러니까 타자별로 맞는 이제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9위 못지않게 오늘은 로케이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 제구를 보여주면서 뭐 압도적인 투구를 펼쳤고, 사실 6회 같은 경우에는 상하 무브먼트라던가 구속이 조금 떨어지면서 땅볼이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 하비에르 같은 경우에는 땅볼이 나오는 게 좋지 않은 겁니다. 기존보다 이제 무브먼트라던가 구위가 내려갔을 때 보이는 증상인데, 필라델피아 타자들은 일단 경기 초반에 이제 궤적을 생각하고 휘두르다 보니까 배트 밑쪽에 맞고 이 땅볼 3개로 6회까지 정리하는 압도적인 피칭을 펼쳤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비에르 선수가 이제 월드 시리즈까지 이제 포스트 시즌에 선발 2경기 나오면서 11.1이닝 무실점, 여기에다가 뭐 불펜으로 한 차례 나와서 1이닝 1실점 한 거를 또 합하더라도 정말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난 6월 26일 휴스턴이 합작 노히터 양키스 상대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또 공교롭게 선발 투수는 또 하비에르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브레우랑 몬테로, 프레슬리가 각각 1이닝씩 맡으면서 이 노히터를 합작을 하는데 성공했던 휴스턴이고요. 그래요. 이 휴스턴 타선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4회까지 놀라 선수가 호투하고 있다가 갑자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이 3연속 안타로 놀라 선수를 또 공략에 성공을 했는데, 이 무사말루 상황에서 67구, 사실 투구수가 많지는 않았는데 바로 또 롭 톰슨 감독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번에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결과가 좋지는 못했네요. 이번에도 롭 톰슨이 알바라도를 투입하는 시점은 정확하게 알바레즈의 타석에서였어요. 근데 알바라도가 등판하자마자 몸에 맞는 공을 허용을 하면서 곧바로 영의 균형이 깨지고 말았었고요. 그 다음 얘기도 해야겠죠. 브래그먼이 진짜 101마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0.7마일짜리 그 투심 패스볼을 제대로 밀어쳐가지고 2루타를 때려낸 게 사실 거기서 경기 승패가 갈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알바레즈에게 초고 몸에 맞는 공, 이 밀어내기로 선취점을 얻어냈고, 그 이후에 말씀해주신 브래그먼 선수의 또 2타점 적시타, 이후에 터커 희생 플라이, 뭐 구리엘의 적시타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5대0 이 경기가 여기에서 끝났다고 사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놀라의 부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어쨌든 4회까지는 무실점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주자를 남겨놓고 마운드를 내려갔고 3실점으로 연결이 되면서 지금 3경기 연속 부진한 놀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4이닝 7피안타 3실점, 첫 2경기에서는 2승 거두면서 또 무실점.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원동력, 사실 놀라와 윌러의 원투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3경기 연속으로 부진에 빠져있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좀 시리즈가 어려워지지 않았나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이제 홈런 5개를 허용하면서 7대0으로 무기력하게 패배했었는데 오늘 5대0으로 그것도 노히터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완벽하게 서력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시리즈 스코어도 2승 2패 동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 역사상 노히트 노런이 나온 게 역대 2번째래요. 그런데 이제 팀 합작으로 따지면 이게 또 휴스턴이 또 최초이고. 그렇죠. 잘 알려진 얘기지만 예전에 이제 양키스 소속으로 돈 라슨 선수가 1956년에 브루클린 다저스를 상대로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퍼펙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퍼펙트 게임을. 그렇죠. 월드 시리즈 무대에서. 그 이후에 사실 포스트 시즌 노히터를 치더라도 2010년이었죠. 지금은 고인이 된 이 로이 할러데이가 신시내티를 상대로 이제 노히터를 기록한 이후에는 노히터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12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서 나온 노히터기도 했는데 당시에도 이 할러데이가 이 노히트를 할 때에도 시티즌스 뱅크 파크였고 상대팀 감독도 공교롭게도 베이커 감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로이 할러데이는 당시에 필라델피아 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필라델피아가 당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오늘 경기 지면서 이 포스트 시즌 홈 6연승도 또 마감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시리즈 스코어 2대2 되면서 내일 경기 정말 이제 시리즈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 경기 선발 매치업도 사실은 조금 이제 기우는 프리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규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분명히 맞는 얘기죠. 벌랜더 같은 경우에 18승 4패에다 평균자책점도 1.75 규정 이닝을 돌파하면서 올 시즌 커리어 3번째로 사 이영상이 유력한 선수이고요. 그렇죠. 신더가드는 토미 존 수술 복귀 첫 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5승 2패의 평균자책점도 4.12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도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이 아닌 또 불펜 투수로서 나와서 뭐 1점대 평균자책점 기록하고는 있었지만 이 과거에 이 백마를 빵빵 뿌리던 그 위용은 확실히 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벌랜더는 근데 문제는 이 월드 시리즈 1차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경기에서마저 5실점을 하면서 월드 시리즈 통산 8경기에서 아직 승리 없이 6패, 평균자책점도 6.07입니다. 잔혹사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이 잔혹사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미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에 조금 기대를 걸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더가드 선수는 2015년 매츠 소속으로 월드 시리즈 무대를 밟은 이후에 첫 번째로 또 다시 한번 월드 시리즈에서 등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기억나요. 6이닝 동안 3실점하면서 승리 투수가 됐었는데 사실 그때 신더가드와 지금 신더가드는 구위가 많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선발 매치업에서는 뭐 월드 시리즈 징크스를 제외하면 벌랜더가 상당히 앞서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경기가 이제 이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마지막 홈 경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내일 경기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선발 매치업만 보통 프리뷰에서는 다루는데 더 중요한 건 역시 타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발 투수들이 예상처럼 던지는 경우는 사실 포스트 시즌에서는 많지는 않아요. 그랬죠. 네. 그랬을 때 상대 투수를 타선이 얼만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필라델피아가 3차전처럼 타선이 폭발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처럼 침묵할 것인가. 이게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휴스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5점 뽑긴 했지만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려서였어요. 그 전까지 지난 경기에서는 영봉패를 당했잖아요. 결국에 타선이 얼만큼 터지는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양팀 투수 교체, 양팀 감독들의 투수 교체도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베이커 감독이 1차전 때처럼 또 벌랜더를 너무 오래 믿는다거나 흔들릴 때도 그냥 내비둔다거나 하면 그때가 사실 필라델피아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경기에서는 좀 빠른 투수 교체가 독이 되었던 로 톰슨 감독, 내일 경기는 또 어떻게 신더가드 선수를 마운드에 두고 운영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 좀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에는 신더가드가 이 포스트 시즌에서 선발로 등판한 경기에서도 한 바퀴 정도를 소화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제 생각엔 내일도 필라델피아는 키쿠크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
이 베이커 감독의 투수 교체 시점이 과연 어느 지점에서 이뤄질 건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일 경기 치르면 또 하루의 휴식일이 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과연 내일 벌랜더가 이 그동안의 잔혹사를 끊어내는 첫 승, 월드시리즈 첫 승을 달성할 수 있을지도 또 재밌게 보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경기 4차전 리뷰와 함께 또 내일 경기 프리뷰도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월드시리즈 사실 좀 3차전도 그렇고 4차전도 그렇고 약간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는 경기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기대하셨던 것보단 치고받는 재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5차전은 과연 경기 진행이 어떻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거는 1, 2차전이 재밌었어요. 아, 그러게요. 네. 치고받는 게 어느 정도 나와줘야지 월드시리즈가 더 재밌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요. 기왕이면 어느 팀이 이기더라도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도 역시 경기는 9시에 또 이제 스포티비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